실전 매매 최고 수익의 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 못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은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양대 지수는 급반등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양대 지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1% 넘는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강세 나타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2차 전지도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AI와 칩 관련주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그 수요일을 기점으로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상이 또 적중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떤 특징으로 짚어봐야 될까요? 그렇죠. 해외 시장 강세에 국내장 강세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안녕 못한 거는 알죠. 밤을 새웠다는 얘기인데 뭐 굳이 저 테슬라 실적이나 저런 걸 보겠다고 내가 밤을 새우고 그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시장 지금 보시면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리고 수요일을 기점으로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뭐 자세한 거는 내가 이따가, 신의 한 수에서 날 것으로 3,000명 항상 넘어갈 때 얘기하는데, 어쨌든 어제 미국장 보면 이건 해설이 아니고 실시간에 어떤 그 관전하고 실시간으로 얘기한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장이 어제 급반등이 나온 거는 지표가, PMI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촉발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22시 45분에 내가 어제 야간에 강연 방송 했지 않습니까? PMI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관련한 이슈가 다시 약간 들어오다가 지금 테슬라 나왔는데 테슬라도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안 나왔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14%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신의 한 수에서 찾아서 내가 좀 얘기 좀 하겠는데 뭐 어쨌든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아마 오늘 또 밤을 새우고 내일 또 5시, 6시일 거예요, 아마. 미국 빅테크 중에 또 어떤 회사 또 아마 실적 발표 나올 거고서부터 이번 주에 몇 개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5월 달인데 어쨌든 지금 미국장이 조정을 받았고 다시 금리 인하에 관한 어떤 이게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타이밍에 빅테크 실적이 나왔는데 안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내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좀 해줬고 이번 주에도 그 얘기 해줬고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도 그 얘기 해줬고 지금 주식시장이 밀릴 때 느꼈던 그 공포심리 다 사그라졌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미국장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도 이 시간에 한 4번 이상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난 요 8월 달과 유사한 흐름으로 보인다라는 얘기 다 해줬고 진짜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장 돈 버는 장 맞죠. 문제는 이렇게 지수가 밀리기 직전에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제 밀리면서 뒤통수 맞는 건데 그런 거는 좀 본인들이 좀 추가 노력을 하세요. 요 얘기 좀 해주는 거고 반도체 2차 전지, AI 등 강세 얘기 들어왔습니다. 지수를 이제 견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수를 견인해야 되니까 이제 저쪽이 센 건데 아마 어제 시간이었을 거예요. 지수가 아침에 떠서 나와서 흐를 때 고미란 앵커가 뭐 음봉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화답 들어간 그 타이밍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 이때와 같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면서 올라갈 거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냥 갭으로 뚫고 나니까 그냥 더 세게 올라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지점을 보면 주가가 여기처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급락을 한 게 아니고 이 지점에서는 이쪽으로 올라간 거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주도주가 등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수가 단기적으로 중간짜리가 365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이번에 올라가는 어떤 그 목표치로다가는 368에서 373이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리고 이거 너무 이거 엄청난 비밀을 탑 시크릿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상황 봐서 이거 그림 없애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댓글이나 이거 참여율 볼 거예요. 다 보여주면서 방송하잖아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하고. 다 보여주면서. 근데 지금 이번 타이밍은 말입니다. 만약에 확률은 떨어지지만 여길 뚫어버리면 여기서는 이 자리가 저항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만약에 지수 이렇게 급반등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멘탈 나간 사람들. 근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있으니까 내가 얘기는 하지만은, 내 방송은 이 화면에 사실은 모든 걸 오픈하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좋게 얘기하는 건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지수가 중간적인 어떤 저항권에 오니까 오늘 장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자주 나가면 안 좋은데 이게 아침에 시세판이거든요. 아침에 보면 반도체, 2차전지, AI, 로봇, 삼성전자, 현대차서부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뻘겋게 진행이 되다가 이게 신의 한 수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 있냐면 반도체 쪽이 더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반도체 쪽이 더 강력하게 올라가니까 2차전지과하고 여기 보면 2차전지과하고 로봇과하고 AI과 쪽의 종목들이 약간 탄력이 둔화되는 게 눈에 아마 보여야 될 거고요. 왜냐면 반도체가 더 세게 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얘들이 같이 세게 올라갈 때는 지수 신고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지금 신고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그걸 지금 확정형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후에 그렇게 움직이게 될 때 이게 날것의 시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쨌든 반도체가 더 강해지고 2차 전지는 가다가 밀리고 왜? 2차 전지가 월요일 날 먼저 강하게 반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은 반도체가 뒤늦게 지수 견인을 하기 위해서 세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쪽이 또 세게 올라갈까요는 기본이죠. 그 증상이 지금 AI 그 다음에 칩 관련주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AD 테크놀로지도 60일선 찍고 움직임이 좋으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쪽의 거래량과 여기의 거래량의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밀릴 때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회였냐. 이 얘기 해주는 거고 이오 테크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여기서는 매수하라고 하고 여기서 또 매수해요. 안타깝게도 이게 20만 원을 안 주고 가는 게 좀 아쉽지만은 반도체는 반도체 나름대로 움직이고 2차 전지는 2차 전지 나름대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건 특징주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한글과 컴퓨터가 급등하더니 어제 급등한 한글이는 50원 올라가고 어제 못 올라간 이스트가 5% 올라가는데 플리토 같은 주식은 15%가 올라가잖아요. 얘는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기존의 주도주 섹터의 주식 중 낙폭과대 종목들이 되게 세게 반등이 나오고 기존에 먼저 반등이 나온 주도주도 추가 상승의 명분은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는 AI 소프트웨어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메인 테마에 속해 있던 종목 가운데서 계속 소외됐죠. 그쪽이 연초만 강세 보이다가 낙폭 과대였던 쪽 올라가고 올라간 주도주 역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셨는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뭐 전략 뭐 있겠어요, 여러분? 이미 다 얘기 다 들어갔는데 아까 그죠? 특징 오늘장 반도체 2차전지 AI 등 강세에서 벌써 얘기가 내가 봤을 때 6개월치 정도 얘기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거의 6개월치가. 참고하시고 365 돌파, 363 지지 체크인데 뭐 363이 깨질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오늘 이제 미국장 본장 열리고 테슬라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 좀 나오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화면에 못 찾아놨네. 이따 신의 한 수를 뒤집어 버릴게요.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2 전략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수가 밀릴 때 어떤 마인드였고
여기서 지수가 밀릴 때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느꼈는지 이게 참 중요하고요. 나는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지수가 밀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이렇게 밀리기를 3월 말에서 4월 초순쯤에 얘기를 했고 진짜 밀리니까 좋아했는데 이 주식시장이 밀리니까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불안했겠죠. 그 불안한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를 얘기해 주면 이것도 원래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지수가 그 위치에 왔을 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일반인들이 어떤 대응을 못 해요. 너무 순식간에 헷가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먼저 얘기해 주는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수가 이렇게 급락으로 조정받을 때 이거는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느낀 공포감이 무섭거나 급락의 공포감을 느낀 투자자라면 종합이 370쪽으로 올라갈 때 일정 부분 현금을 챙겨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밀릴 때 이걸 즐겼고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되게 공격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스타일. 이 지수는 잘하면 신고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취소. 이 지수는 지속적으로 이 트렌드가 유지가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핵심 주도주를 포트폴리오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핵심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해 주면 앞으로 한 달 가량 그죠? 예, 한 달 가량 최소 말을 하지 말라는데요, 여러분. 5월 28일까지 그죠? 예, 5월 28일까지는 어느 정도 장이 만들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하고 변동성 생기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틀 헷가닥 하면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하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을 잡으시면 아마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주식은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일 때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코멘트만 넣을게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사일 왔다 갔다 했을 때 미사일 관련주, 석유 관련주 들어간 사람들 내가 초딩이라고 얘기했고 그때가 4월 19일이지 않습니까? 348을 찍고 지금 3, 4일 지나니까 365까지 왔어요. 선물 지수가. 2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면 종합으로 하면은 14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순간적이고 돌발적인 악재가 나올 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그럴 때 그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할 때 능력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2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공포심이 극에 달할 때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후에 2시 신의 한 수가 기다립니다. 이번 주 정말 바쁜 주간이기 때문에 또 어제 잠도 못 주무셨는데 전 늘 걱정입니다, 전문가님. 네, 잠 주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앞으로 한 달에서 혹은 최소 5월 28일까지 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다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대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잘 꾸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마켓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